안녕하세요. 카카오 선물하기 팀의 레인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로 발표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우리 인간 모두는 끊임없이 타인과 관계를 이루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집단을 구성하고 사회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인간의 동물 중에서도 소규모의 집단을 이루는 동물들은 있지만 사회를 구성하는 동물은 없습니다. 인간과 다른 동물을 구분하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사회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회성이야말로 인류가 이룬 위대한 일들의 원동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사회를 구성할 수 있었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인간은 정교한 언어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정교한 언어를 통해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규칙을 정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즉, 인간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한 가지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어쩌면 커뮤니케이션은 인간의 본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금 거창한 이야기로 발표를 시작했는데요. 사실 말하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달라져 왔을까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커뮤니케이션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건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입니다. 특히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본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예전에 커뮤니케이션의 대부분은 직접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불가피하게 편지를 전달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대면 커뮤니케이션이었습니다. 그리고 1876년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에 의해 전화기가 발명되었습니다. 이제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화의 발명으로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후의 세상은 우리 모두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화해라는 말이 카톡해라는 말로 바뀌었고 사무실에서 바로 옆에 앉은 사람과 카톡을 주고받습니다. 예전에 같은 사무실에서 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내면 이상하다고 생각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이 바뀌면 정보가 유실되기도 합니다. 대면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상대방의 표정, 몸짓, 목소리, 억양같이 메시지 외에도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상대방의 감정과 의도를 파악하는 데 훨씬 유용합니다. 전화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은 몸짓이나 표정 같은 시각적 정보를 전달할 수 없게 되었고, 카톡을 통해서는 목소리와 억양 같은 청각적 정보들도 전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의 변화로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양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개별 커뮤니케이션에 담긴 정보의 양은 줄어들었습니다. 카톡을 통해 우리는 훨씬 많은 사람들과 동시에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어떤 표정으로 어떤 기분으로 대화하고 있는지는 알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심리학자 메라비언은 대화 중에 상대방의 인상이나 호감을 결정하는 데 있어 말의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단 7%이며 목소리가 38%, 보디랭귀지는 55%나 된다고 했습니다. 목소리나 보디랭귀지 같은 비언어적 의사전달 수단을 메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카톡을 통해서도 우리는 메타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어떠세요? 모두 네라는 답을 하고 있는데요. 네라는 메시지 외에 다른 기호들로 뉘앙스를 표현하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기꺼이 말할 때의 네와 마지못해 말할 때의 네는 단지 텍스트로 표현한다면 똑같이 전달될 수밖에 없지만 여기에 기호들을 붙여 다른 정보들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걸 제가 해요? 나?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같은 의미들요. 하지만 카톡에는 더 편리하고 확실한 수단이 있습니다. 바로 이모티콘입니다. 말 그대로 이모티콘은 이모션과 아이콘의 합성어입니다. 즉, 감정을 표현하는 아이콘을 말합니다. 메타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이모티콘은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취향과 기호에 맞는 다양한 이모티콘을 상대방에게 전달함으로써 메시지 그 자체보다 더 강렬하고 편리하게 감정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 프렌즈 무지가 엄지손가락을 지켜든 저 이모티콘은 제가 가장 자주 쓰는 이모티콘인데요. 정말 최고다 라는 말 대신 쓰고 있습니다. 한편 대면 커뮤니케이션에서 목소리나 보디 랭귀지로도 다 전달하지 못하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장애로 밤을 샌 동료가 안쓰러울 때 따뜻한 목소리와 표정으로 어깨를 두드리며 수고했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내 마음을 다 표현 못한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편의점에서 자양강장제를 사서 전달하기도 하죠.
사실 금액으로 봤을 때 큰 가치가 있는 건 아닙니다. 동료가 돈이 없어서 사지 못할 리도 없을 거고요. 이를 사서 동료에게 주는 건 순전히 동료를 걱정하고 응원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비언어적 의사전달, 즉 메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면 커뮤니케이션에서와 같이 카톡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메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입니다. 카톡에서 이모티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메타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선물하기가 있습니다. 바빠서 만나지 못했던 친구의 합격, 고향 친구 아이의 100일, 출장 간 동료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혹은 실연당한 동기, 다리를 다쳐 깁스를 한 언니를 위로하기 위해 사람들은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 메타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직접 만나서 건네주는 것보다는 조금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마음을 전달할 수 있다면 직접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랠 수 있지 않을까요? 결국 커뮤니케이션 방식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온전히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느냐일 것 같습니다. 선물하기를 통해 선물을 받은 사용자들은 선물 후기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후기를 작성할 때 이 선물을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 태그를 남길 수가 있는데요. 가장 많은 태그가 응원이었습니다. 직접 만나지 못하는 친구, 가족, 동료를 응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온전히 전달하는 일이 바로 선물하기가 하는 일입니다. 선물하기 팀은 우리가 마음을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데는 두 개의 주체가 필요합니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듣는 사람이 이를 받습니다. 즉, 커뮤니케이션의 구성 요소는 발화자와 청자,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이 메시지가 온전히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표현력, 듣는 사람의 이해력, 메시지의 무결성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이렇게 메시지가 온전히 전달되지 않으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도 커뮤니케이션의 일종이므로 이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선물하는 사람의 마음이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게 되고 받는 사람에게도 선물이 유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선물 행위로 옮겨오면 발화자는 구매자, 청자는 수신자, 메시지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고객 경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커뮤니케이션 오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미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 팀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선물하기 상품 정보 페이지 하단에 이런 버튼들이 있습니다. 선물을 구매하는 버튼 왼쪽에 하트 모양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면 해당 상품을 갈무리하게 됩니다. 이를 친구들에게 공개할 수도 있고 비공개로 둘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친구들은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선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이 위시리스트입니다. 이는 미스 커뮤니케이션을 해결하는 보다 직접적인 방식입니다. 즉, 메시지의 완결성과 무결성을 높여서 오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선물 받는 사람이 받고 싶은 선물을 보내는 사람이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함인데요. 이를 통해 구매자의 마음이 더 잘 수신자에게 전달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리 팀은 만족한 수신자는 구매자가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위시리스트를 통해 마음에 드는 선물을 받은 수신자는 다른 친구에게 선물을 할 때 친구의 위시리스트를 먼저 확인해 볼 것입니다. 현재까지 위시리스트에 선물을 담은 사용자는 누적 900만 명입니다. 해외에서 브라이덜 샤워나 베이비 샤워를 할 때 받고 싶은 선물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앞으로 위시리스트도 새로운 선물 문화가 일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메타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선물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커뮤니케이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인데요. 바로 매스 커뮤니케이션입니다. 흔히 매스컴이라고 말하는데요. 언론, 방송사들을 일컫는 말로 많이 사용됩니다. 사실 매스 커뮤니케이션은 말 그대로 듣는 사람이 많은 커뮤니케이션, 대중 전달이라고도 하는데요. 퍼스널 커뮤니케이션과는 달리 매스 커뮤니케이션은 오늘날 주로 언론이나 방송 같은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본질적인 행위인 것 같습니다.
선물하기에서도 그러한 니즈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결혼식에 참석해준 팀원들에게 답례품을 한다든지 기업에서 프로모션에 참여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리워드를 지급하는 것들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선물하기 팀에서는 올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선물을 쉽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런칭했습니다. 선물하기 포 비즈가 바로 그것입니다. 마케팅 용도로 경품을 제공하거나 기업 인사팀에서 직원들에게 선물을 하거나 세일즈맨이 고객에게 감사 인사를 드릴 때 기존 선물하기 서비스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워주는 서비스입니다. URL은 giftbiz.kakao.com이며 현재 PC앱 사이트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엑셀 파일 등을 통해 대량으로 수신자를 등록할 수 있고 예약 발송도 가능합니다. 재이용률, 리텐션이 굉장히 높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10월에는 마케팅 담당자분들이 더 편리하게 경품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는 선불 이벤트 기능이 런칭 예정이며 고객들이 편리하게 연동할 수 있는 다양한 API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모바일 사이트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추석 때는 기업의 인사팀에서 임직원 명절 선물을 선물하기 포 비즈를 통해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오픈 이래 최고의 주묵은 금액을 이번 추석 시즌에 경신하였습니다. 이는 평소에 5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의 금액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선물하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팀 내에서는 선물하기를 관계형 커머스라고 부릅니다. 서비스의 모든 고민은 관계와 커뮤니케이션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 선물하기 팀이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어떤 가치를 전달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잘 전달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